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뒤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 5명이 포함됐습니다. 자, 다음 주는 장관, 총리,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치명상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늘 그렇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그 정권의 이 도덕성과 이런 문제를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지난 장관 개각에서 공무원들을 중심적으로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젯밤 TV조선이 장관 후보자 한 명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했다. 아무튼 이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도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하나 터졌습니다. 어젯밤 TV조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관련된 대형 스캔들을 폭로했습니다. 자, 이게 맞다면 맞을 겁니다. 일단 이 박준영 후보자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이 볼 때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영국에서 외교관을 지내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금도 내지 않고 무슨 장식품 등등을 들여왔는데 이걸 그 뒤에 팔았다는 겁니다. 카페에서.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액수도 수천만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초대형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도 되는 건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들을 장관에 지명합니까? 가뜩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나마 이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들을 대거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관 후보자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터질지 이미 지금 위장전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막 터집니다.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장관으로 지명된 건 아니냐. 뭐 아무튼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은 또 한 번 휘청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정말 압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공무원이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이 재산으로는 마이너스 161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청렴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꼭 청렴하다, 재산이 적다고 해서 청렴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재산으로 마이너스 161만 원을 신고해 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보고 정말 뭐 다주택자도 아니고 돈도 별로 없고 청렴하다. 그래서 지명했는지는 모르지만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박 장관 후보자가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뒤 귀국할 때 후보자 부인이 최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급 장식품 등을 개인 수집품이라며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뒤 허가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중세 유럽풍으로 꾸며진 카페, 이게 박준영 후보자의 부인이 연 카페라고 합니다. 여기에 접시와 찻잔 이런 것들이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A씨는 지난해 1월 이 카페를 열고 후보자의 영국 공관 파견 당시 구입한 고급 식기류와 장식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팔았다는 겁니다. 판매가 없습니다. 그냥 팔았습니다. 자, 입국 당시 이를 판매용이 아니라 수집품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들여온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수집품이 수천만 원,
최소 수천만 원이라고 TV조선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식품, 무슨 고급 식기 이런 거를 들여옵니까? 자, 저도 런던에 1년 연수생활을 했기 때문에 들어올 때 이 영국에서 쓰던 식기 같은 걸 갖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수천만 원 꿈도 못 꿉니다. 영국은 아주 비쌉니다. 식기 또는 뭐 소파 이런 거 아주 고급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수천만 원어치 고급 식기와 장식품을 들여와서 팔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부당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금도 한 푼도 내지 않고 수집품이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 영국에서 거주하다가 들어올 때 이거는 우리 집에서 쓰던 물건이라 하면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과정에서 관세청에서 이걸 그냥 봐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특혜를 봐준 것을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 정도로 수천만 원어치의 이 고급 뭐 식기 이런 걸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들어왔다는 겁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자, 관세청 관계자는 말합니다. 개인 소장품이다. 그러면 관세,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고가의 장식품, 뭐 식기 등을 들어올 때는 확인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액수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청 관계자 말처럼 개인 소장품이라 해서 이렇게 많은 물품을 고가를 들여온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식음료 외에 도자기 장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도소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 해수부 장관 부인은 이 카페는 음식점업으로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업으로 등록해 놓고 이렇게 이 장식품, 도자기 이런 걸 파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측은 관세를 탈루한 데 이어서 무허가 판매까지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박스 상태로 보관했다가 판매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봉했습니다.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니 재산이 마이너스 161만 원인 사람이 수천만 원의 이런 고급 식기 장식품을 수집품이라고 들여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 박 후보자의 부인 A씨 장관 지명되자 이 카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내달 10일 다시 열겠다는 안내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박 후보자 측은 불법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관세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명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도 불법으로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막 팔고 문제가 생기면 세금 내가 낼게. 내가 몰라서 미안 하면 됩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 이 박 후보자는 영국 대사관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 참사관으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찻잔, 접시 세트,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 등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다고 합니다. 외교관 이삿짐. 그래서 의심이 드는 겁니다. 별도의 세관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김 의원 측은 밝힙니다. 자, 김성교 의원에 따르면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을 들여와서 수집품이다.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왔어. 그걸 갖다가 카페를 열고 거기서 카페에서 도소매업 등록도 하지 않고 팔았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는 짐작이 갑니다. 허가도 없이 그냥 판매합니다. 이게 지금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의 부인이 한 행동입니다.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이거는 부도덕한 일입니다. 자, 이 박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소매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 장식품을 팔았는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각종 영국 도자기 사진을 올리고 판매 사실을 홍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할 일입니다. 아무튼 자, 이거가 문제가 된다면 어쩌면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 후보자와 무관하게 부인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함께 영국에서 살다가 함께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 후보자도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게 여러분 맞습니까? 재산은 마이너스 161만 원인가 하는데
이렇게 수천만 원어치 들여와서 카페를 열고 판매를 한다. 그 보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참 재주가 대단합니다. 재산이 마이너스인데도 이렇게 카페도 열고 어디서 돈을 빌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 가능한 모양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박 후보자 측은 영국에서 산 찻잔 등 다기는 수집 목적이었다. 이를 한국에서 판매하게 된 것은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의도치 않은 상황은 뭐며, 그러면 다들 이렇게 불법으로 들여봐서 판매할 때 문제가 생기면 이건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변명하면 됩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매가 불법임을 알지 못해 사전에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범죄 저질러도 이제 무조건 내가 몰랐다,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 송구스럽다고 하면 끝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자, 어쨌든 이 고양시 아파트와 예금 등에도 불구하고 6억 원대의 금융 채무로 인해 이 박 후보자 측은 임명동의안 제출 때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마이너스 161만 원을 신고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아우, 정말 청렴한 공무원이다. 마이너스 재산이네. 다주택자도 아니네. 그렇지만 뒤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당시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카페 임차권 2천만 원, 카페 장비 및 장식품 1억 원, 예금 1억 406만 원 등 모두 4억 481만 원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청와대가 지금 발칵 뒤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 이런 걸 검증을 할 때, 민정수석 라인에서 검증을 할 때 몰랐다는 것인지, 참으로 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이 박 후보자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터질 겁니다.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이미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 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망신을 당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건 모르지만 인사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